strangest feeling to know what to believe in. Cause every time you touch me, I can't control my body. 22번째 시간으로 창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문은 집의 외관을 결정짓고 채광, 환기, 단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문의 종류는 그 형태와 개폐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한국에서는 창문의 구분은 여닫이를 독일식으로, 미닫이를 미국식으로 나누고 있으나 캐나다에서는 창문의 개폐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로 고정창, 픽스드 윈도우. 둘째로 미닫이창, 슬라이딩 윈도우. 셋째로 여닫이창, 케이스먼트 윈도우. 넷째로 들들창, 어닝 윈도우 혹은 프로젝트 창, 프로젝트 윈도우. 다섯째로 오르내리창, 헝윈도우. 여섯째로 턴앤틸트 창, 턴앤틸트 윈도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정창, 픽스드 윈도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정창은 열리지 않는 창으로 주로 채광이나 시야 확보를 위해 사용됩니다. 주로 카페의 통유리 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장점으로 첫째로 기밀성이 좋습니다. 창문 틈새로 공기가 새는 것을 막아주어 기밀성이 뛰어납니다. 둘째로 수밀성 및 방음성이 좋습니다. 빗물의 침투를 막아주고 소음을 차단시켜줍니다. 셋째로 단열성이 우수합니다. 내부 열의 손실을 막아주어 단열 효과가 뛰어납니다. 넷째로 미려함을 들 수 있습니다. 창틀이나 창문의 다양한 색상과 무늬로 인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 미적으로 우수합니다. 다섯째로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실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첫째로 환기가 불가능합니다. 고정창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환기가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로 청소가 어렵습니다. 특히 높은 층에서는 청소가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닫이창, 슬라이딩 윈도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닫이창은 가로 또는 세로로 문을 밀어서 여닫는 창문 유형입니다. 주택, 아파트, 사무실 등 다양한 건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닫이창은 공간 절약과 경제성이 뛰어나지만 기밀성이 떨어지고 유지보수가 필요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닫이창을 선택할 때는 이러한 장단점을 잘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닫이창의 장점으로 첫째로 공간 절약을 들 수 있습니다. 문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열리지 않고 옆으로 밀리기 때문에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용이 간편합니다. 사용이 간편하며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경제적입니다. 다른 창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입니다. 넷째로 다양한 디자인을 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으로 제작이 가능하여 건물의 미관을 고려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 첫째로 기밀성이 떨어집니다. 미닫이창은 구조상 기밀성이 떨어질 수 있어 외부 소음이나 먼지의 침입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청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문의 밀린 부분이나 레일에 먼지가 쌓이기 쉬우며 이를 청소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수리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레일이나 롤러의 마모로 인해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유지 보수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닫이창, 케이스먼트 윈도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닫이창 또는 케이스먼트 창은 힌지를 사용하여 안이나 밖으로 열리는 창문 유형입니다. 캐나다 주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창문 형태입니다. 우수한 환기와 기밀성, 다양한 디자인 선택지를 제공하지만 공간 제약과 유지보수 필요성, 비용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잦은 여닫이로 인하여 창문의 하드웨어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닫이창의 장점으로 첫째로 우수한 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창 전체가 열리기 때문에 다른 창문 유형에 비해 우수한 환기 성능을 제공합니다. 둘째로 높은 기밀성을 제공합니다. 여닫이창은 닫힐 때 창틀에 밀착되어 기밀성이 높아 외부 소음과 먼지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으로 제작이 가능하여 건물의 미관을 고려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넷째로 보안성이 우수합니다. 잠금 장치가 내부에 있어 외부에서 강제로 열기 어렵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습니다. 단점으로 첫째는 공간 제약이 따릅니다. 창이 밖으로 열리기 때문에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외부 공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좁은 공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힌지와 잠금 장치 등의 부품이 마모되거나 손상될 수 있어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문을 자주 여는 한국인의 생활 습관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셋째로 비용이 비쌉니다. 여닫이 창은 제작과 설치가 복잡할 수 있어 다른 창문 유형에 비해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들창, 어닝 윈도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들창 또는 어닝 윈도우는 윗부분이 힌지로 고정되어 있고 아랫부분이 밖으로 열리는 창문 유형입니다. 주로 비나 눈이 오는 날씨에도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높은 기밀성과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하실로부터 비상탈출구로 사용되는 창문에는 들창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유지보수 필요성과 비용, 외부 공간 제약과 같은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들창의 장점으로 첫째로 우수한 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상단 힌지 방식으로 인해 비가 오는 날에도 창문을 열어 환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공기의 흐름을 개선하고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로 높은 기밀성을 제공합니다. 들창은 닫힐 때 창틀에 밀착되어 기밀성이 높아 외부 소음과 먼지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보안성이 우수합니다. 윗부분이 고정되어 있어 외부에서의 침입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보안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넷째로 다양한 설치 옵션이 있습니다. 들창은 다양한 크기와 스타일로 제공되어 다른 창문 유형과 결합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첫째는 유지보수의 필요성입니다. 힌지와 잠금 장치 등의 부품이 마모되거나 손상될 수 있어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들창은 제작과 설치가 복잡할 수 있어 다른 창문 유형에 비해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셋째로 외부 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창이 밖으로 열리기 때문에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외부 공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좁은 공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르내리창, 헝 윈도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르내리창은 상하로 움직이는 창문으로 단오르내리기창, 싱글헝과 이중 오르내리기창, 더블헝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창문들은 주택, 아파트, 사무실 등 다양한 건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오르내리창은 사용의 편리성과 공간 절약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정된 환기와 유지보수 필요성, 기밀성 문제 등의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르내리창의 장점으로 첫째로 간편한 사용을 들 수 있습니다. 상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하며 특히 이중 오르내리기창은 양쪽 창문 모두 움직여 환기를 조절하기 쉽습니다. 둘째로 공간 절약을 들 수 있습니다. 창문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열리지 않고 상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좁은 공간에 적합합니다. 셋째로 내구성이 높습니다. 오르내리창은 구조가 단순하여 내구성이 좋고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청소의 용이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중 오르내리기창은 내부에서 창문의 양면을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점으로 첫째로 한정된 환기량입니다. 창문의 절반만 열리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창문에 비해 환기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유지보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오르내리는 메커니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되거나 고장날 수 있어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기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사용으로 인해 창문의 밀폐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턴앤틸트 창, 턴앤틸트 윈도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턴앤틸트 창은 유럽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창문 유형입니다. 이 창문은 특별한 메커니즘을 통해 창문을 안쪽으로 회전시키거나 상단을 기울여 열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미닫이창 및 여닫이창에 턴앤틸트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턴앤틸트 창의 장점으로 첫째로 다양한 환기 옵션을 들 수 있습니다. 틸트 모드는 상단이 기울어져 안전하게 환기가 가능하며 턴 모드는 전체 창문이 안으로 열려 큰 환기가 가능합니다. 둘째로 안전성이 높습니다. 틸트 모드는 창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 어린이의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의 침입을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로 에너지 효율성이 높습니다. 겨울에는 창문을 완전히 닫아 따뜻한 공기를 유지하고
여름에는 틸트 모드로 환기하여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청소가 용이합니다. 내부에서 창문의 외부를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첫째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턴 앤 틸트 창은 일반 창문에 비해 비쌀 수 있습니다. 복잡한 메커니즘과 높은 에너지 효율성 때문에 가격이 상승합니다. 둘째로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메커니즘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지보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설치에 제한이 따릅니다. 특정 건물이나 구조에서는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창문 설치를 내부, 외부 어느 쪽에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문 설치는 주택이나 건물 내부 또는 외부, 중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어떤 쪽에서 설치할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로 계절과 기후에 따라 설치 방식을 결정합니다. 둘째로 창문 종류에 따라 설치 난이도 달라집니다. 셋째로 외부 및 내부 설치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기후에 따른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운 기후에서는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반면에 따뜻한 기후에서는 외부에 설치하여 더 나은 공기 흐름과 냉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창문 종류에 따른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닫이 창문은 외부에서 설치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오르내리 창문은 내부에서 설치하는 것이 더 간편합니다. 미닫이 창문은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설치 난이도는 높으나 장점이 더 많습니다. 내부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부 설치는 설치가 빠르고 간편하며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점으로 통로가 막혀 있으면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설치 과정에서 레벨 맞추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부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문을 외부에서 설치하면 고소 작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창문은 디자인적으로 이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창문을 적절한 위치에 맞추기 어렵고 설치가 잘못되면 수분이나 공기가 새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창문 설치 방법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설치 방법을 보면 창문 프레임을 골조의 개구부에 직접 설치하고 개구부와 프레임 사이를 폼 인설레이션으로 막아줍니다. 캐나다에서의 설치 방법을 보면 창문을 공장에서 가공할 때 잼과 브릭몰드를 붙여서 통으로 만들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개구부에 브릭몰드까지 포함해서 설치합니다. 브릭몰드와 개구부 사이의 틈을 폼인슐레이션으로 막아줍니다. 독일식, 미국식 창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독일식, 미국식으로 창호를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미국 및 캐나다에서는 창문을 이용한 환기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여닫이창, 케이스먼트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어떤 창호를 주로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연과 더불어 사는 한국 사람의 생활 패턴을 고려할 때 여닫이창, 케이스먼트 윈도우의 경우 자주 열고 닫기를 반복할 경우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닫이창, 슬라이딩 윈도우가 적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닫이창, 케이스먼트 윈도우를 사용할 때 문제점을 보면 첫째로 잦은 개폐 동작으로 인하여 고장이 많습니다. 둘째로 가격이 비쌉니다. 셋째로 개폐 동작에 의한 공간 제약이 따릅니다. 미닫이창,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할 때 문제점을 보면 첫째로 기밀성이 떨어집니다. 둘째로 청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로 수리 및 유지 보수가 힘듭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주택이 100년 수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문은 취향에 따라 크기가 정해지지만 구조적으로 보강되어야 합니다. 창문을 수시로 열고 닫을 경우 기밀보다는 내구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의 생활 습성상 여닫이창보다는 미닫이창이 적합합니다. 창문을 선택할 때는 창문의 에너지 등급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구성 및 생활 습관에 적합한 창문 선택을 통하여 100년 사용이 가능한 목조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분석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